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꼼수를 쓸 것이냐 미리 예측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좀 유치하긴 한데 장판특대법이라고 저번 해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장판에 큰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든 말인데, 장판특대법.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죠. 사법 리스크를 좀 방탄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갈 거고요. 판은 판사나 검사 탄핵을 자꾸 추진할 것이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은요, 특검 퍼레이드 계속 펼쳐서 물타기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는 대통령 후보 같은 행보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후보가 된 듯한 행세를 함으로써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나 이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나를 건드려? 라는 어떤 메시지와 사인을 주려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법. 이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조금 문제가 생각하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좀 이 강성 지지층들 혹은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들을 겨냥한 어떤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측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다 예측하는 바인데 제가 장판특대법이라고 계속 지금 밀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보시면은 이 수가 뻔히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 집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11월 30일에도 장애 집회 참여를 막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 정권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외면했다라고 하면서 장애 집회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률안 거부권을 25번째 썼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킨 문제 있는 법안이 25개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어서 동전의 양면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 집회나 이런 것들이 흥행이 잘 안 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적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 옷 입은 당원들한테도 파란색 옷 입지 말고 그냥 오라고 자꾸 홍보를 하죠.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돈줄이 좀 제가 그 돈줄을 막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혁신회의에서 뭐 차비 같은 거 주겠다고 한 거를 제가 다 선관위에다가 수사 의뢰, 직권조사 의뢰 같은 걸 다 시켜놨거든요. 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정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차비를 대주는 게 당연히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차비 대주면은 뭐 누구나 다 모이겠죠. 그래서 제가 민주혁신회의에 차비 대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아마 의미 있는 돈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연대라고 맨날 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는 기부금품을 모을 때 법을 안 따지고 그냥 막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경찰에서 그 부분 때문에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부금품을 모을 때의 그 현행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손발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집회는 이어가겠지만 날씨 추워지고 시민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력을 계속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판은요, 판사 탄핵인데 벌써
신진호 판사에 대해서, 신진호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신 분이거든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신망 높은 판사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글쎄요,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럴까요? 사실은 판사 탄핵 서명을 쭉 받아놨다가 못 이긴 척 탄핵을 하려는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판사는 이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긴 부담스러우니까 예산도 조금 챙겨주고 법원을 만드는데도 협조해주고 뭐 이렇게 계속 유화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멀쩡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죠. 아마 곧 탄핵 소추를 하게 될 텐데요. 진짜 민주당 의원들 세비 토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번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 9대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탄핵 사유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안 되는 사유들인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무슨 청문회 같은 거 여느라고 일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그 검사는 아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검사들이 월급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되게 우스운 얘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를 탄핵한 그 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반납해야지 왜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이 월급을 반납해야 됩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사유도 좀 웃겨요. 도이치모터 사건을 봐줬다는 식인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야말로 중앙지검장을 1년 이상 하고 서울 고검장도 하셨거든요. 그때 도이치모터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아니,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를 못했지. 이성윤 의원이 어떤 분이신데 뻔히 증거도 있는데 기소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면은 이성윤 의원부터 탄핵을 하든지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 퍼레이드 역시 예상대로 상설 특검을 이제 좀 도입을 하면서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상설 특검은 원래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왜 잘 가동을 안 하냐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좀 지명해야 되거든요. 특검을 추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발동을 안 하는데, 그 규칙을 바꿔서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집권 여당에는 검찰청이 있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검찰청들 그냥 상설특검끼리 서로 압수수색도 서로 해대고 무법승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헌적이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상설적으로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검 퍼레이드, 특검의 문제점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드렸고요. 특검 퍼레이드 앞으로도 좀 지겹겠지만 검사들 보복 탄핵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정말로 국민들께서 질타를 해주셔야 막을 수 있거든요. 대회는요, 대통령 같은 행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면서도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오늘 11월 29일자 기사에 이게 나왔어요. 통합 꺼낸 이재명, 대구 찍고 광주로, 대권 가도 폭풍 행보. 아예 지금 대선이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권 후보 같은 행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대구에 가서 경북도 지사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광주로 가는 일정입니다. 광주 아니라
광주로 가는 일정인데 전남 나주에서 농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9일에는 광주를 찾는 것이죠. 보통 대선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할 때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먼저 찾고 다시 대구를 찾는 식으로 그런 식의 행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먼저 찾아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이제 정통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행보가 벌써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행보가 보면은 나 이렇게 대선 후보인데 그리고 지지율도 높은데 왜 사법부가 당선 무효형을 통해 가지고 나 대선에 못 나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압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법치주의라는 거는 이 정치하고 별도로 돌아가야지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게 상권 분립이거든요.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대권 후보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처럼 돼가는 정치 행보와는 별도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중교사 부분에 대한 2심의 선고 형량의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재판이 2심까지 빨리 결정이 되면 저는 대법원 선고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설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인섭 씨 같은 복잡한 사건도 지금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에서 지금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빨리 대법원 선고가 잡혔죠. 그러니까 대법원장께서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기류가 전체 법원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입니다. 법은 양국관리법을 저번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재의결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법안을 냈어요. 이게 이제 쌀값이 일정 이상 폭락이 되면 쌀값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민분들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집권 여당에서도 좋은 정책 많이 해서 농민들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여러 정책들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쌀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농산품이 있거든요.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계화가 잘 돼 있어서 농사가 좀 편해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보장을 해주면 다 농민들이 어려운 작물에 대한 그 부가가치 높은 작물에 대한 농사는 포기하고 쌀만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쌀값은 폭락하고 쌀값이 폭락하면 다시 정부의 혈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안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면서 굉장히 농작물을 고루고루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요 공급에 안 맡기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한쪽 분야로 그 경작물이 몰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다른 농민단체들 중에 상당수는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부결됐던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지지 세력,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것인데 아마 농민들 전체로 보시면 또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민 세금을 썼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냐, 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고 농민들도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예측해 드리는 것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이제 통합행보, 민생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다 국정조사하겠다, 특검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민생 안 챙기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장면만 그렇지 실제 의정활동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다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얼른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나 위중교사 사건, 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재판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저는 여야 협치도 좀 잘 될 수가 있고 또 민생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시하는 측면에서 이걸 짚어드렸는데 장판특대법
전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것을 방탄하려는 술수기 때문에요. 그때 저희가 열심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